읽어주는 동화책 강아지가 된 아이. 하나의 가족은 복수리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복수리는 털이 하얗고 복슬복슬하고 고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는 복수리를 안고 자기도 하고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차를 타고 멀리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하나의 가족은 복수리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에는 산과 계곡이 많고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숙소도 많았어요. 하나는 낮에는 계곡에서 복수리와 놀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엄마 아빠와 끝말잇기나 윷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강원도에서 5밤을 보낸 하나네 가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짐을 모두 챙겨서 차에 타려던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귀여운 복수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슬아! 복슬아! 하나는 목이 터져라 복수리를 불렀지만 복수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네 가족은 계곡과 산속을 헤맸지만 복수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오후에 급한 약속이 있다면서 이제 그만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안 돼. 복수리는 어떡하고. 미안하다 하나야. 어쩔 수가 없구나. 복수리는 다른 사람이 잘 돌봐줄 거야. 싫어. 복수리랑 같이 갈 거야. 하나는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아빠와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복수리를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슬프게도 하나네 가족은 복수리를 강원도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복수라. 하나는 너무 슬퍼서 낮에는 엉엉 울고 밤에는 복수리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복수리와 함께 놀던 하나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곳에서 잠이 깼어요. 바닥에는 풀과 흙이 있고 근처에는 바위와 나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산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 이상하다. 내가 왜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지? 하나는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진 걸 깨닫고 갑자기 겁이 나서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의 목에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지? 하나는 다시 한번 엄마 아빠를 불러보았어요. 여전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겁이 나서 산 아래로 마구 달렸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는 자신이 네 발로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에 하얀 털이 복슬복슬 덮여 있는 걸 보았어요. 어, 내가 복수리가 된 건가? 하나는 갑자기 강아지로 변한 게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우는 소리도 강아지 신음소리로 변했어요. 저녁이 되자 산속은 금세 어둑어둑해졌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을 따라서 계속 내려왔더니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산속에 외딴 집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하나는 조심조심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이, 저리 나가라. 웬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하나에게 휘둘렀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집 밖에는 너무나 깜깜하고 무서웠어요. 하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밑에 쭈그리고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도 춥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무서운 아주머니가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 아직도 안 갔니? 길을 잃었구나. 아주머니는 하나가 불쌍했던지 부엌에서 밥과 고기를 낡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밥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찌나 배가 고픈지 허겁지겁 코를 박고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갔구나. 에이, 불쌍한 것. 하나는 고개를 저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수리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하나가 사납게 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다시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불쌍해서 밥까지 먹여줬더니 나한테 짖어?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하나는 빗자루에 맞을까봐 밥도 먹다 말고 도망쳤어요. 한참 달리다 보니 다시 산속이었어요. 하나는 다시 산속에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분명 자동차 소리였어요. 산속에서 어떻게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하나는 자신이 아주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자동차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막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하나는 큰 버스들이 오가는 작은 정류장까지 왔어요. 하나는 서울행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버스에 무작정 올라탔어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마구 화를 냈어요. 에, 너 안 내려? 아저씨는 하나를 잡으려고 씩씩거리면서 쫓아왔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데 누군가 하나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하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할머니가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화난 얼굴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아이, 그 개를 데리고 타시면 어떡합니까? 에휴, 어떡하다니요. 그럼 얘 혼자 여기 놔두고 가란 말인가요? 할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이, 암튼 개가 짖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무사히 서울까지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할머니는 하나를 길가에 풀어주었어요. 너도 서울에 오고 싶었던 게냐? 어서 네 갈 길을 가거라. 하나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갈지 잠시 고민했어요. 하나는 아직 어려서 길을 잘 몰랐어요. 그때 하나는 갑자기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하나는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마구 달렸어요. 냄새는 점점 진해졌어요. 하나는 하루 종일 달려 결국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의 집 앞까지 왔지만 대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는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하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을 들자 5손가락이 보였어요. 다시 사람이 됐네. 하나는 벌떡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얀 복수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복슬아. 하나는 복슬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복슬아, 나 네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알아. 하나는 복슬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와 복슬이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답니다.